2024년 12월 29일 연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비행기 사고가 나서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안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종목들의 영향이 좀 안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 점검 상황이면은 계속 안 좋은 일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올해는 무슨 해가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탄핵 정국이 정치적 이슈로 다음 주 월하 기간 동안에 이게 헌재로 넘어가는지 아닌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헌재로 넘어가면 특검은 뭐 특검이 없어도 지금 검찰이 그 공소장으로 나온 것만 해도 크거든요. 헌재가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헌재로 그러니까 세 명이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이 되면 이제 원달 환율이 내려올 것 같아요. 그때가 이제 슈팅이 그거였고, 저는 투기 세력들이 한 번 더 펌핑을 하려고 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했었는데, 이 정도로 꽉 막힌 헌재 3명 임명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오버슈팅 됐고 1,500원까지도 생각을 했는데 진짜 1,500원까지 갈 줄은 진짜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 헌재 3명 임명이 되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내려와야만 이제 왜냐면 그렇게 해야만 계엄이라는 말을 안 쓸 거거든요. 재판은 진행되더라도 계엄이 없으면은 그나마 괜찮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엄이 되면 경제는 스톱이 됩니다. 외국인들은 아마 국정원이라든지 CIA를 통해서 각 첩보기관들이 다 이야기를 해줘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쑥 빠져나간 거고 지금은 네, 그 쑥 빠진 외국인 자본들이 들어올 때가 이게 내년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 계획을 짜고 있는데 지금 이게 이제 3명 임명 안 되는 날을 보고 짜려고 조금 미루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용위험, 제2금융권 위험, 리세션, 한계기업 동일합니다. 우리나라 추경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진짜 힘들어져요. 근데 다행히 아마 추경할 겁니다. 내년도부터 추경이 되고 50조 정도인데 두 번에 나눠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쓸데없는데 돈이 나가는 게 아니고 한 30조 정도는 기여한 데 쓰고 20조는 또 추가로 또 발굴할 수 있거든요. 혁신과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건설업 경기를 조금 풀리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건축물들 있잖아요. 그 공사들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중국하고 미국의 부동산 문제도 있는데 무엇보다 일본이 중요하기 때문에 크진 않고요. 지금은 기술적으로 넥스트 윅에서 설명해 드리겠지만 저점입니다. 이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금리 인하 미국과 금리 인상 일본. 금리 인상 일본은 할 것 같고요. 미국은 인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플랫해지는 신기한 현상이 나오면 그때가 경제적 위기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동 위험, 이거는 아마 트럼프가 해결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넘어가죠. 탄핵 정국에서 해외 시각 금요일 날 나온 거 보고 있습니다. 탄핵 소추안 가결로 정치는 혼란이 있다라고 하는데 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으로 정치를 혼란했고 여권적인 혼란을 더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계엄령 하고 난 다음에 2주도 지나지 시점에 또 권한대행의 탄핵 아닌데 이게 그거를 이거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이제 외조직을 지으려면 헌법재판관 넘어가야 되는 그 이슈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시장도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태평양 동맹가 글로벌 공급망 핵심인데 반도체가 핵심이거든요. 정치적 바다로 가고 있고 이게 부정적이다. 라고 보시고 이게 대신인도 해소, 리더십 부재, 경제 부정적 영향, 그다음에 금융시장 악영향 이런 것들이 있고 원화 가치 급등락으로 인해서 아마 한 차익을 노리면서 이익을 부리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용위험입니다. 일단은 37에 37 정도로 갔고 원달러율은 딱 이 라인을 지켜버렸어요. 예고는 했었는데 그 라인을 지켜서 그게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여기 있는 저점은 다시 내려올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여기 1375원을 깨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선물 거래는 지금 안 하고 있고 ETF 거래로 그냥 편안하게 하고 있거든요. 한 개만 사도 이게 충격이 크기 때문에 ETF 거래로 하고 있고 그래서 편안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동일하고 원달러는 좀 높아지고 있고 부실증후 기업은 230개인데 요겁니다. A 등급부터 D 등급까지 이제 나눠져 있는데 여기서 C 등급, D 등급 있었고 부도위기의 대기업 C 등급이 D 등급으로 대거 악화됐는데 이 중에서 구조되는 부실 대기업 중에 7개가 됐다.
그러면 대기업이 부도나면 IMF 왔었죠. 그 기억 떠올리셔야 돼요. 2008년에는 상황이 터지고 난 다음에 대기업들이 부도났다면 IMF가 터지기 전에 대기업들이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추경을 통해서 이걸 막아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2금융권위원과 한국기업입니다. 저축은행도 지금 이렇게 강제 구조조정 들어갔고요. 브리지론 만기 연장 거절하고 재개발 사업이 흔들거리지만 결국에는 그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근데 지금 너무 상가가 많고 건물이 많은 것도 맞아요. 인구는 줄었는데. 근데 인구가 결국에는 수도권에 있는 밀집돼 있는 건물들을 약간은 통폐합하는 전략을 가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렇게 있는 거 지원해 준다는데 이거는 진짜 엄발의 모종 누기나밖에 안 돼요. 대출의 일부는 우량할수록 잘 받아줘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심사하는 전략을 해야 돼요. 우량한 데는 대출이 있으면은 적정하게 쓸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그게 이제 필요한 전략이라고 보고, 탈출 전략이라고 보고, 그리고 그거와 동시에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되는 게 뭐냐면, 부실인 지역을 그대로 이제 연명하게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출구를 만들어줘야 돼요. 출구를. 출구를. 출구를 만들어준다는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이 자영업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을 해서 이 사람이 그 개인 사업자의 명의를 포기할 수 있게끔 출구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출구가 됐을 때 그게 양질의 일자리를 어느 정도 좀 줘야 된다. 이 양질의 일자리가 웃긴 게 뭐냐면 생명이 연장될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역설적으로 말할게요. 공무원 연봉 정도만 되면 됩니다. 이 직급에 상관없이. 예, 그러면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어요. 공무원도 높금 직급이 아니고요. 한 8급, 7급,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사회망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걸 꼭 생각하면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방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 폭탄 남았다. 근데 이 폭탄 터지기 전에 막아줘야 되는 거고요. 한계 기업은 돈 벌어 이자 못 가는 걸 한계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매출 급증한 한계 기업은 사기일 수 있으니까 감사 더 꼼꼼히 받고 이게 일곱 군데로 나왔다. 좀 전에 나왔던 거, 그게 한 번 더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경이 꼭 필요합니다. 요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시장은 요 AI 역습이 일어날 겁니다. 이제 사람 고용을, 고임금의 노동자를 고용할 필요 없는 세상으로 넘어갈 거예요. AI가 많이 대체를 할 겁니다.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제가 이제 살아가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아이디어가 제일 중요해지는 세상으로 바뀔 겁니다. 나머지는 기술을 조금만 배우면 돼요. 그 기술을 배우는 공간이 학교가 될 거고, 박사 정도만 되면 그 기술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박사 정도만 읽었어요. 명문대 박사가 아닌 그냥 양사년 박사들은 결국에는 자기의 경쟁력을 기술로서 얻어야 될 거고, 그런 세상으로 바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제공조는 지금 힘든 상황인데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 좀 달라질 수는 있다. 중국만 적이 되고, 러시아는 하해 분위기로 바뀔 수도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분적 경기 침체, 미국도 이렇게 상태고 그래서 지금 주가가 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영향이 다음 주 초에 나옵니다. 그때가 매수 기회인데 미국은 아닌 것 같아요. 미국은 모르겠어요. 미국이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 전에도 12월 달에 언덕처럼 보이는 이옥이었어요. 근데 코로나 쭉 내려갔거든요. 아직 언덕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잘 방어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대응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중국 부동산, 중국 사유기업, 5년 차 이런 것도 힘들어진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발의 ETF에서 혁신기업 관련된 거는 이제 기본만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대응했고 우리나라가 반등이 나올 거에 포커싱을 맞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책 불확실성은 증대해지고 금융성 변동성 확대지만 일단은 친시장주의자가 트럼프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미룰 거고요. 달러 가치는 하락이 될 거다. 그게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화 가치가 높아질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해외 오피스 시장이고 펀드가 만기가 되는데 이게 이제 부정적이다. 이거에서 손실이 봐면은 결국에는 우리나라 투자 그 그룹들이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 달러 환율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영국 미 4.5죠. 영국보다 낮아요. 다행히 우리나라 3위입니다. 4년이 진짜 금리 안 내렸으면 진짜 더 짜증나는 거였어요. 진짜 잘 버텨주길 바랍니다. 추가 금리 인하 해줬으면 좋겠고요. 2.5까지 가도 됩니다. 지금 상황은 너무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그리고 다시 한번 살려보자고요. 그러게 있고, 요게 이제 올라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내년 추가 금리 인하하고 경기 하방 위험 커집니다. 엄청납니다. 이게 지금 나라가 추경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웃긴 건 우리나라 대출의 절반 이상은 미국 달러 하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없어요. 미국 달러가 내려오지 않으면. 그래서 금리 러버 0.44 이런 부분들 있고, 그다음에 일본 경기는 높아질 거니까 전체적으로 약간 스퀴즈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버티는 기업들은 큰 기회를 얻을 거고, 못 버티는 기업들은 결국에는 눈앞에서 기회를 놓치고 매몰로 나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년에 중동아시안 중심으로 해서 2.6% 증가되고, 그 다음에 해격상 원칙 기회되고, 중동 쪽을 열어야 됩니다. 무기뿐만 아니라 중동을 우리나라 걸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기회 삼아 성장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가 가진 문화들을 빨리빨리 말고 조금 프리미엄으로 잘 돼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하는 전략을 이제 가져가면 탈출길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하나씩 해나갈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빨리 정치적 상황이 해결되고, 위험 상황의 전환만 이루어지면 지금보다는 20% 30% 올 것 같거든요. 잘 골라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플러스 알파로 여담인데 오징어 게임이 지금 1등이에요, 넷플릭스. 지금 금요일 날 급락했는데 아마 월요일 날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평론가가 아무리 뭐라 해도 내가 재미없어도 필요 없어요. 한 번 빠져버린 사람 계속 봅니다. 그게 뭐냐면 스타워즈 시리즈입니다. 욕은 해도 봅니다. 그런 것들을 연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결과물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이제 정리를 해서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